우사람들은 전사를 통해 전운을 도출하고 그 전운을 바탕으로 장차전에 대비합니다. 가장 최근에 볼만한 전운들은 우러전과 인도, 파키스탄 충돌에 있습니다. 근데 왜 미국에 교훈들이 없냐고 하신다면 솔직히 미국의 전운들도 있지만 통상 미국은 합동화력으로 일방적으로 좁히는 게 대부분이고 우러전과 인도, 파키스탄 충돌은 질적으로 비슷한 애들끼리 싸운 데다 최신 기술들도 상호간 보여줘서 훨씬 참고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들을 말해 보려 합니다. 먼저 무인 전력의 필요성입니다. 우러전이 소모전으로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소모전의 가장 무서운 건 결국엔 체급이 큰 쪽이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는 겁니다. 어차피 서로 갈려나가는 인력은 비슷할 테니 계속 갈려나가다 보면 한쪽의 수가 많아지는 때가 오고 그 약간의 수적 우세가 더욱 커져 나가면서 전략적 우위를 달성하게 되니까요. 요즘도 유럽과 미국에서 물자를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이게 물자가 있더라도 그걸 운용할 사람이 없다면 말짱 헛거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측은 인력 부족이 매우 극심한 상황이지요. 이걸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징병제 덕분에 어느 정도 적정수를 채우곤 있지만 출산율은 갈수록 낮아지고 병력 대상자의 전체 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으니 징병률이 90%가 넘는 전시 총력 전 상황이 평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 해 출생하는 남성 인구가 15만이 깨진 지 오래이고 곧 10만이 눈앞입니다. 10만 명의 90%가 병역을 18개월 한다는 전제를 하면 요즘 태어난 세대가 군복무를 하게 될 2040년대에는 징집병은 13만 명 정도 징집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상군 40만은커녕 정군 30만 유지도 힘들 정도가 되겠지요. 결국엔 인구를 못 늘리면 기계가 대신해야 할 겁니다. 솔직히 수년 내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면 사람보다 기계가 더 싸게 먹힐 테니 억지로 사람만 고집하기보단 저런 기계로 대체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런 무인 전력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통신 및 지휘체계도 맞춰 나가야겠지요. 근데 군에서 하는 짓거리가 영. 그나마 생각 수준이 발전은 했지만 추세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둘째로 감시자산 확보입니다. 우러전에서 참호선을 서로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병력들이 집결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사방에 드론들이 날아다니니 전선 일대를 가시화하고 있고 공격 출발 진지에 전차가 소대급 이상이라도 모인다면 자폭 드론이든 포격이든 날아오니까요. 그래서 소규모 보병들에 의한 돌격으로 조금씩 야금야금 진출하는 방식이지 4단급 이상의 대규모 공세는 거의 사라진 상황입니다. 이런 전장 가시화를 위한 감시 자산의 확보가 매우 절실합니다. 합동 ISR 자산들에 대한 투자는 나름 되고 있지만 전술제대의 ISR 자산들에 대한 투자는 아직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인다는 말이 나온 지 몇 년이 지났지만 그대로고 아미타이거 체계라고 하면서 정찰용 드론들이 소수 도입은 됐지만 솔직히 민수용 택가리 수준들이고 전시에도 활용이 가능하다에는 의문입니다. 헥사콥터 같은 거에 소총 달고 날아다니는 게 얼마나 효율적일까요? 그런 비효율적인 것보다 그 중량을 배터리로 바꿔서 채공 시간을 늘리고 통신 중계 등 유선 드론 모기 역할을 하든 해서 더 중심 깊게 시야를 확보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드론봇 전투단에서 드론도 운용은 하지만 이 제대는 작전술 제대이고 아직은 제대로 된 장비 운용이나
필요한 장비들이 부족한 상황이기도 하고 있는 드론도 개떡 같은데 써먹었으니 그냥 생색내기 정도로 밖에 안 보입니다. 뭐 장비도 이 계획은 기억상에 나름 잘 돼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게 실제로 되고 있는지는 매우 의문스럽기도 하고요. 그리고 항공 분야에서도 인도 파키스탄 충돌에서 AWACS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우리도 있으니 별 문제는 없지만 북한도 자체 AWACS를 확보하고 있지요. 거기에다 북한 자국산 공대공 무장들도 개발했습니다. 우리에 비해서 체계 통합에 제약이 덜한 만큼 어떤 게 나올지 모르나 북한의 노후화된 항공기들에서 발사한 무장이 지상과 공중의 자산들로부터 데이터를 받아 유도되는 방식이라면 구형 미국기들도 무시하지 못할 전력이 되어 버리게 됩니다. 아측 입장에서는 5세 대기의 종심 타격 소티 대신 제공권 확보를 위한 소티가 늘어날 테니 더 고라파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장사정 화력 자산의 필요성 증대입니다. 미군의 압도적인 합동 화력 덕분에 사람들이 포신포병을 홀대하긴 하지만 포신포병의 중요성은 기존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포신포병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분야가 있다면 대포 병사격이나 유계화된 진지들에 대한 제압력일 겁니다. 대포 병사격이 원래 별도의 전담포대가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야 되겠지만 대상이 포진지로 방어되고 있다면 별 소용이 없겠지요. 그리고 탄착 유무를 확인해줄 자산도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대화력전 자산들은 TBM이나 항공화력이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포진지나 벙커체로 무력화가 가능하려면 어느 정도 체급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포탄으로는 노출된 병력들에 대한 제압력이나 가능할 텐데 단시간에 정밀 타격으로 확실히 적을 무력화시키려면 결국엔 TBM이나 항공화력만이 답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번에 인도 파키스탄 충돌에서 보여졌는데 세계 최초 쌍방 BVR 교전이 일어난 상황에서 인도군의 항공기들이 무리하게 파키스탄 영토 내 목표물들에 LGB 등으로 공격하려고 한 모습은 생존성이 보장되지 않은 적대 환경에 진입하는 건 당연하지만 자살행위란 것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엔 중심지역에 있는 지휘부 등 핵심 표적들을 타격하기 위해선 적절한 무기 효과 지수의 장사정 무장이 필요하고 충분한 휘발수 단들의 확보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KT짐이 일부 확보되었고 천무에서도 사격이 가능한 KT짐이 개발되었으며 공군과 해군에서도 장사정 지상타격 무기들이 확보되어 있긴 하나 북한군의 표적수에 비해선 양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솔직히 우리도 탄약 수량은 많은데 상대방은 애초에 더 많았다 보니 생긴 문제일 뿐입니다만 지금 잘 대처는 되고 있지만 적도 발전하고 있는 상황이라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서없이 생각한 몇 가지만 써봤는데 현재 제일 중요한 건 통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소통이 안 되면 암만 좋은 화력 자산을 가지고 있든 눈과 머리 주먹이 소통이 안 돼서 아무것도 못하고 처맞기만 하게 될 테니까요.